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별주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썸네일을 수정하지 못한 부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부부터 해보면 S&P 500 포워드 PER 21.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빅테크 8개 기업의 포워드 PER은 28.7배로서 2023년도부터 상승장 이후에 최고점까지는 아직 2에서 3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3분기 기업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도 좋다면 메가캡 8개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다만 S&P 지수로만 따져봤을 때 포워드 PER 상태만 보면 내가 S&P 500 3배 상품을 지금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낼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 배수 장기 투자자니까 그냥 매수한다는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라면 그냥 예수금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때 매수할 것 같습니다. 포워드 PER 상태가 22배가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근데 갑자기 CPI 발표가 나고 스태그 온화라는 말이 나왔지만 오히려 포워드 EPS를 상향시켜버리죠. 인플레가 유지되거나 약간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돈을 쓸 여력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쓸 여력이 되니까 기업들의 EPS는 아직은 버텨주겠죠. 오히려 디플레가 기업들의 실적에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의 EPS에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포워드 EPS 269 정도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요일부터 가장 중요한 실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ASML 그리고 TSMC, 빅테크 메가캡에 속하는 넷플릭스죠. 만약에 이 세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하는 거고 가이던스까지 컨센과 부합하거나 더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더 꾸역꾸역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가장 최악이 만약 저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라면 포워드 EPS를 다시 상향시켰는데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S&P 주가는 5,830 정도라고 가정하고 포워드 PER이 21.6배였는데 빅테크 가이던스 실망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킨 포워드 EPS를 만약 다시 아래로 내려버려서 포워드 EPS가 예시로 265까지 내려버리면 현재 지수는 그대로지만 포워드 PER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더욱 주가는 고평가 영역 혹은 거품이라고 말하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현재는 경제지표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알다 보면 사실 숏 치고 싶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워런 버핏이 주식을 계속 파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일단 11일 금요일에 전 레버리지 상품 분할 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SOX의 상품이 40까지 가주길 바랬는데 힘이 영 없네요. 불안하게 실이. S&P 500 선물 일봉 차트를 보면 금요일에 최고점 기준 5,820이 도달을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기 오면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조정 없이 더 올라간다면 다음 목표 수치는 6,000에서 6,100포인트입니다. 와, 이걸 10월 달에 찍을까? 찍으면 좋긴 한데 무서울 정도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죠. 여기서 갑자기 S&P 500 주봉을 볼 텐데요. 이건 코로나 떡락 직전 전주의 파동 상태입니다. 장대 음봉이 떨어지긴 했으나 파동만 보면 다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풀매도 했어야 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다음 주에 장대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파동이 소파동이 완전히 꺼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월봉 주봉만 보고 단기적 흐름을 파악하는 건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아주 없진 않지만 이미 파동이 고점 부근인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걸 일봉으로 해서 보면 코로나 떡락 전에 대파동이 이미 3봉을 완성을 했다는 거죠. 대파동 3봉이 나오면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상승이면 롱을 많이 분할 매도하고 하락을 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숏을 칠 순 없지만 내가 롱을 가지고 있다면 숏을 해칭을 하는 거죠. 롱 비중보다는 적게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파동의 카운팅입니다. 만약 코로나 전과 현재가 비슷하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대파동이 쌍봉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크게 보면 대파동 3봉처럼 보이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면 대파동 포봉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 다음 주에 지수 하락이 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단순 눌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단순 눌림 상황이 너무 깊다면 애기가 바로 달라지겠지만요. 그 눌림의 기준이 일봉 기준으로는 41이평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나스닥 선물 일봉이고 코로나 떡락 전 차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분할 매도 방식에 따라서 정고점 뚫으면 1차 분할 매도, 피보나치 1차 도달하면 또 분할 매도,
다음 2차 라인까지 가면 또 분할 매도. 그리고 나서도 롱 비중은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추가로 더 올라가더라도 포모가 오지 않기에 다만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라고 마음먹을 자신 있다면 풀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하락 신호가 나와도 매도 비중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11일 금요일은 분할 매도가 나갔어야 한다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말이죠. 반도체 한 배수 상품을 보니 코로나 떡락전, S&P와 나스닥에 비하면 야 도망쳐 대파동 고점이 낮아졌어 라고 알려줍니다. 거기에다 반도체는 전고점을 살짝 돌파가 끝인 상태에서 하락이 시작되었죠. S&P와 나스닥은 피보나치 채널 돌파까지 갔음에도 반도체는 이 모양 이 꼴이었죠. 이걸 보면 경기 사이클의 선행지수는 반도체입니다. 지금도 반도체가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반도체가 고점을 갈지 말지는 알 수 없으나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반도체 일봉 파동 힘만 보더라도 S&P 나스닥에 비하면 이게 뭐야 수준입니다. 엔비디아 개별주만 좋은 편이지 타 종목들은 거의 다 해롱해롱 중이죠. 다시 나스닥 그리고 TQQQ 차트로 넘어와서 TQQQ 상품은 금요일에 분할 매도가 일단 한번 들어갔어야 하고, 다음으로 목표치는 계속 설명드린 대로 79에서 80달러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지 말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서 갑자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11일 금요일 고점에서 다시 뿅망치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가 살짝만 밀렸다가 79에서 8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냥 기계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매크로 투자자가 아닐 뿐더러 세배수 상품 투자하는데 장투 개념을 가지고 하실 거면 제 영상을 보지 않을 테니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동 쓰리봉이면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 대파동 쓰리봉 보고 숏 엄청 크게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위로 팅팅 올려버리는 고가놀이에 당하면 롱풀 매도하고 숏으로 수익 보려다가 피 볼 수 있다. 그나마 나스닥 숏이나 S&P 숏이면 버텨볼만 하지만 반도체 숏은 잘못 쳤다가 갑자기 폭등해버릴 수도 있는 상승이에 숏이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해칭 용도로 롱을 가져가면서 숏도 보유하고 싶다면 SQQQ 정도가 좋아 보인다입니다. 저는 원래 다음 주 정도부터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가 올리는 걸 보아하니 다음 주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또 주가를 올릴 생각이라면 ASML 그리고 TSMC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이 좋다면 10월 말까지도 꾸역꾸역 올릴 속셈이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본 기준으로 최소한 80에서 121위편까지 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겨울 랠리가 올지 아니면 좀 더 센 하락이 나온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꽤나 길기에 2025년도에 다시 상승 랠리가 올지 그건 그때그때 가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세배 상품 투자자라면 일단 11일 금요일 분할 매도가 들어갔어야 하고, 월요일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라도 분할 매도 좀 하시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나면 테슬라 개별주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